네, 과연 이제 조금 긍정적인 반전 상황을 기대해 볼 법한 그런 모습일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등 메이저 알트 코인들도 주요 지지라인을 지지받으려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 라고 이 관세 이슈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를 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는 나름의 안도 시그널을 주입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장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멍 때리다가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불신의 어떤 양상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계속 쭉쭉 나아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리스크 상황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꽤 선명하다, 이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3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이제 정말 로컬 탑 언저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거의 64%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일단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계 일부를 돕기 위한 뭔가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위기 최고조 상황은 지나간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티멘트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한 가운데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가총액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약간의 반동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 가격이 9만 달러에 근접하면 포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만 달러에 근접해서 포모가 나오면 이건 9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팅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85,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85,000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고 지지라인은 75,000달러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주말부터 85,00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릴 경우에는 75,0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반면 9만 달러를 회복하면 강세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 85,000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일간 종가만 의미 있게 형성이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10만 달러 돌파에 베팅하는 상황이 더 우세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은 행사가 75,000달러에서 78,000달러 범위의 풋옵션을 매도하고 행사가 8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범위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30일, 60일, 90일 스큐도 모두 음수에서 양수로 반등을 했고 이건 시장 공포가 줄고 상승 전망이 다시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스큐는 아직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는 덜 부정적인 수치다. 현재 옵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팅은 행사가 10만 달러의 콜옵션으로 12억 달러 규모다. 반면
반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풋옵션도 9억 8천만 달러로 규모가 적진 않다라는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베팅도 간단치 않지만 상승 베팅, 특히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베팅이 더 사이즈가 크다라는 점, 우세하다라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하필 이런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모멘텀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 와중에 보하인스가 한마디를 걸쳤습니다. 앤소니 폼필리아노가 백악관에 가서 보하인스 인터뷰를 한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익을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이 세금 중립적인, 다시 말해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멘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이놈의 관세가 어쩌면 비트코인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이 되면서 우리를 또 한번 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닥터 프라핏,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에서 반등한 뒤 10만 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만약에 다시 한번 7만 7천 달러 구간을 방문할 경우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달러 부근이 지금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라도 한 번 더 빠지더라도 그거는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고 조금 더 다지기를 하기 위한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닉셀이 아니고 추가 매수하면 돼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8만 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지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주간 차트입니다. LMACD는 뚜렷한 모멘텀 변화를 보여주면서 가격 움직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모멘텀과 구조가 정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도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모멘텀 한 방 빵 하고 들어와 주면 이제 충분히 다음 랠리를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다음은 알트 시즌이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2021년 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상승세기 이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겠는데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금 순환이 알트 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의 양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시점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멀진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 시총 차트입니다. 토탈2가 다시 100주 EMA에 닿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있었던 모든 주요 알트코인 랠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 지지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100주 지수이동 평균에 터치를 하게 되면 항상 급반등 랠리가 나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것 같은데 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토탈2 차트, 이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토탈3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알트 시총은 여전히 좋은 그림으로 통합이 되고 있고 강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강세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XRP, 우리의 XRP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XRP 지금 엄청난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0.5달러대에서 심정지 상태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듣다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3달러 돌파 이후에 지금 조정을 빡세게 받았는데도 2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XRP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방향성을 온전하게
세팅하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만 더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1시간 차트인데 상승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분석가 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2.22달러, 여기를 돌파하면 2.4달러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22달러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여기를 뚫어내고 의미 있게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 루머, 참 재밌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은 사실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이 존 스콰이어라는 XRP 맥시멀리스트가 하는 얘기인데, 스위프트가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날리면서 뭐가 있으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늘상 그랬듯 루머 수준으로 또 마무리가 되려고 이러는 건지, 여러 가지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은 사실 스위프트와는 공식적인 파트너 발표는 없었지만 요런저런 양상으로 항상 또 엉켜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2023년에 이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이때 체인링크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물론 당시는 공식 파트너십은 아니고 스위프트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자로서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의 프로그램은 국제 송금 속도와 이 투명성 개선 가능성을 실험을 했던 건데, 이때 이 파일럿의 목표는 기존 스위프트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팅해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플과 스위프트를 얘기할 때 이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ISO 2002죠. 국제금융 메시징 새로운 표준. 그래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부터 도입을 시작을 했고, ISO 2002 멤버들 가운데 리플이 이 블록체인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또 참여를 하면서 요게 또 와전돼서 스위프트랑 공식 파트너가 된 거다라는 해석들로 또 와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리플은 ISO 2002 초기 채택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건 팩트고, 하지만 스위프트 파트너십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맞물리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식 파트너십이 체결된 거다라고 또 와전이 되면서 기대와 불안을 막 이렇게 공존하게 만들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리플이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함께 했던 건 맞는데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적은 없다. 특히 과거 어느 시점에는 스위프트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리플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멘트를 또 하기도 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게 또 긍정적인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지 나름의 또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사실적인 상황이라기보다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뿐만 아니고 사실 대기 호재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에 폴 애킨슨 신임 SEC 위원장의 정식 취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머지 절차적인 행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지휘봉을 신임 SEC 위원장이 잡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이 굉장히 가능성 높은 것들 흥미롭죠. 이 소송 공식 종료 선언은 사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XRP 현물 ETF는 3분기 정도면 승인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2분기 안에 정리가 잘 되면 좋겠는데 스탠다드 차타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한 3분기 정도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은 IPO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이라도 스위프트랑 뭔가 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XRP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홀더분들 저희 채널에도 많이 계신데 다들 원하는 목적 달성하시는 데 있어서 꼭 그 시점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1년 동안 지금 50%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빠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바닥 언저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제는 이더리움의 시간이다 라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잘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물러서면 안 된다. 지금 딱 하단 트렌드 라인을 리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쭉 가면 머지않아서 한 2분기에서 3분기 어느 시점에는 다시금 이 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